올해가 가기 전 막바지 상장에 나선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월 한 달 동안 남아있는 공모청약 기업은 총 33개 회사인데요. 지난해 IPO는 모두 합해서 40곳에 불과한 것에 비교할 때 눈에 띄는 수치입니다. 12월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 중에 가장 투자자들의 관심을 끄는 기업은 제일모직인데요. 제일모직은 삼성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로 그룹 3세들의 지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선 16조 원의 증거금이 몰렸던 삼성 SDS에 육박하는 증거금이 제일모직에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번 12월 상장 기업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제약, 바이오 회사들이 대거 몰렸다는 점입니다. 녹십자 MS와 랩지노믹스, BC월드 제약, 알테오젠, 하이로닉과 휴메딕스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합니다. 바이오 제약 회사들의 상장으로 코스닥 시장은 새로운 활기가 불어넣어질까요? 제일모직을 포함한 12월 IPO 기업 중에서 과연 어떤 종목을 주목해봐야 할까요? 네, 12월 한 달 동안 31곳의 기업들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수치인데요. 우선 이번 달 IPO 기업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제일모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현재 제일모직의 공모가는 53,000원에 경쟁률은 465대 1이라고 합니다. 상장 후의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이번에 삼성 SDS에서 재미들을 좀 많이 보셨어요. 재미들을 많이 보셨는데 소위 좀 있는 사람들의 잔치였거든요. 그래서 청약을 웬만큼 집어넣으면 배정을 받지 못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아쉬웠었던 투자자분들이 이번에 대거 제일모직 청약으로 몰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SDS가 슈팅을 보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삼성 지배구조 개선에 있어서 큰 캐스팅보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인데요. 이번에 오너그룹이 삼성을 지배하는 제일 첫 번째 종목이죠. 제일모직이 상장하는 이슈가 똑같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기대감 자체는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삼성 SDS가 MSCI 특례 편입이라든지 뭐 이런 수급적인 이슈가 가미되면서 주가가 한번 슈팅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제일모직도 똑같은 이슈가 발생될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FTSE는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K200 특례 편입은 내년 3월경 가능한데 MSCI가 가장 큰 이슈인데 MSCI 특례 편입 들어가기에는 다소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SDS와는 수급적인 이슈가 약간 다를 수 있다는 거, 그 부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청약은 하십시오. 뭐 모자라는 장사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청약하면 좋긴 한데 정말 상당히 좀 자금력이 많이 필요한 청약이라서 상당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요새 최근에 또 차명 계좌 그거 안 되잖아요. 이번에는 SDS 때도 이제 그 공모 대리 청약이 좀 많았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뭐 절대 안 된다라고 못을 좀 박더라고요. 근데 과연 이게 못 박는다 그래서 못이 박힐지 모르겠어요. 예. 보통 이제 청약 그거 하시는 분들 가족 그럼요. 계좌, 네. 막 친척 계좌 막 다 동원하셔가지고 하시는데 이번에는 좀 그게 힘들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더 많이 이제 기관 투자자분들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좀 많이 배정이 좀 적게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좀 많이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삼성그룹의 이제 핵심의 지배구조에 있는 종목이 들어왔다라는 점에서는 뭐 일단은 시장에 뭐 눈이 완전히 그쪽으로 쏠려 있어서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제일모직 때문에 좀 피해보는 기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공모할 때 좀 소외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제일모직 공모할 때 또 그 비슷한 그 언저리에서 공모하는 그런 회사들은 또 특히 더 힘들어지거든요. 사실 아까 인터넷을 보니까 공모 일정이 빡빡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블로그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공모하자 무슨 수능에서 가나다군 선택하듯이 뭐 요날 요거를 넣고 돈이 판매 나오면 이걸 다시 집어넣고 뭐 얘다 넣고 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꼼꼼하게까지 챙길 정도로 12월이 좀 빡빡한 공모 일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모직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다른 알짜 기업을 찾아보시는 것도 또 지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청약이 대부분 12월 그 11월 언저리로 다 몰려 있죠. 그 거의 뭐 스펙까지 합치면 30개 기업 넘는 그 IPO가 발생이 되는 건데 사실 SDS와 제일모직의 공모 청약 스케줄을 피해서 이렇게 오기도 했거니와
또 그 열기를 그대로 바통을 좀 받아보려는 그 이제 상장 욕심 내고 있었던 기업들이 어느 정도 그 좀 전략적인 계산이 다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삼성그룹 자체만으로 보면요, 이거는 사실 활용 점정의 장이거든요. 1년 내내 이 이슈로 사실 삼성그룹주 그리고 그 지배구조 관련된 그 기업들의 뭐 논리라든지 아니면은 더 넓게 보면은 지배구조와 뭐 그 주주환원 정책 그리고 배당 관련 이슈도 사실은 다 이 제일모직의 상장에 결과적으로 이제 정점을 찍는 이벤트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SDS 상장할 때도 저희가 뭐 공공연하게 얘기했잖아요. 이거 제일모직 상장 잘 시키려면 SDS 흥행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라고 했던 만큼 1년 동안 계속해서 달려왔던 그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은 그 시가총액의 판도 변화 이런 부분들이 다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좀 중요하게 바라보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제일모직의 적정 주가로는 얼마 정도를 보시나요? 근데 적정 주가를 논하기 이전에 SDS 적정 주가 얼마인지 우리가 계산할 수 있나요?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의 펀더멘탈적인 측면만 고려했을 때 뭐 얼마입니다. 뭐 시총 얼마입니다. 뭐 5조입니다. 뭐 7조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슈가 있을 거고 SDS 움직일 때도 보니까 그 펀더멘탈적인 측면은 진짜 미미하고 수급적인 이슈가 월등 컸었거든요. 그래서 적정 주가가 얼마다라고 못 받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펀더멘탈 안 보고 지나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펀더멘탈을 보려고 그러면은 일단 매출 비중서부터 알아야 되겠죠. 일단 차트 하나 볼까요? 네. 2014년 3분기 누계로 봤을 때 매출 비중 도표 하나만 보여주시죠. 분명히 제일모직 구 에버랜드예요. 근데 제일모직이라는 이름이 어색하지 않게 패션 부분, 뭐 SPA 브랜드도 있고요. 에이세컨즈 같은 SPA 브랜드도 있고, 뭐 빈폴 같은 우리가 친숙한 브랜드도 있죠. 그래서 패션 사업 쪽에서의 매출이 36%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으로 식자재 쪽에서 32% 나옵니다. 삼성 계열사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쪽 가면은 구내 식당 다 있거든요. 그런 거 다 이쪽에서 운영합니다. 그리고 건설 부분. 삼성에서 계열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건설 수요 상당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쪽 담당하는 부분에 또 어느 정도 매출이 놓여져 있고요.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에버랜드, 뭐 캐리비안 베이 그런 레저 쪽에 매출 비중이 9%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일단 패션 부분만 띄워놓고 보게 되면은 2013년 매출액이 한 2조 원 정도 됐어요. 1조 9천억 정도 나왔던 상황인데 이거 하나만으로 먹고 사는 기업이 있을 정도로 뭐 베이직 하우스나 이런 쪽은 보면은 중국에 대한 기대감, 뭐 패션 기대감 이런 쪽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게 따로 떼어서 주가가 형성이 될 정도로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 쪽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는 SPA 브랜드가 싼 저가 의류인데 중국에서 봤을 때는 SPA 브랜드가 싸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에이세컨즈라는 SPA 브랜드를 필두로 해서 중국에 대한 노출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으로 큰 게 식자재 부분이었어요. 이쪽에 매출이 1.4조 원 정도 나왔었는데 베트남으로 나간다, 중국으로 나간다, 뭐 해외 스토리도 있고 내실적으로도 굉장히 좀 우량하고 영업이익률도 괜찮은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쪽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굉장히 강하고 건설 여기도 구름 물량의 10% 정도 먹었었는데 앞으로 평택의 반도체 라인 새로 까는 쪽에서도 뭐 상당 부분 수요가 나올 것 같고 얘네가 특별히 좀 강점을 갖고 있는 게 조경, 뭐 에너지 절감 뭐 이런 쪽에서 강점이 있더라고요. 이쪽 부분도 그렇고 레저 부분이 매출액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상당히 에버랜드 근처 가서 돈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다른 쪽들이 워낙 매출이 크다 보니까 좀 작게 잡힙니다. 근데 용인에 삼성 땅을 안 밟고는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용인이 그냥 삼성랜드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쪽에 지금 유효 토지가 굉장히 많은데 그쪽에 대해서 뭐 호텔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확대를 하게 되면은 이쪽도 기대감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업 가치로 따져도 월등히 이번 공모 가격 정도는 펀더멘탈으로 봤을 때 비싸지 않은 주가라고 보여져요. 문제는 공모를 한 다음에 첫날 따블이 튀고 그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고 그런 케이스들을 우리가 SDS를 통해서 봤기 때문에 일단 공모가 수준 정도는 딱 펀더멘탈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이상의 것은 수급적인 이슈, 삼성에서 최상단에 놓여져 있는 기업이라는 거 여기에 대한 프라핏을 좀 줘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모직만 놓고 본다라면은 사실 프리미엄적인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 기대하는 바에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한 70, 80% 이상은 지배구조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 내용만 놓고 보면 아시다시피 제일모직에서 전자재료 쪽만 띄어가지고서 SDI에다 붙이고 의류 쪽은 남겨놓은 거잖아요. 이쪽에다 붙이면서.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제일모직에서 의류 부분이 상당히 좀 안 좋았었어요. 항상.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못 갔었고, 뭐 전자재료 쪽도 뭐 분명히 약간 뭐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개별적으로 보자면은 건설도 사실 지금 업황 전체적으로는 좋지가 않죠. 뭐 식자재 쪽은 상당히 삼성그룹사 내에서 이제 상당히 좀 잘 나가고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의류라는 부분도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부분이고 건설 자체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부분. 이런 부분들 감안해 본다라면 지금 제일모직의 자체 이름이 좀 제일모직이라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제일모직이라는 거 그 자체의 전체적인 프리미엄은 거의 한 70% 이상이 지배구조가 좀 연결되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뭐 최근에 나온 뭐 리포트들 보면은 뭐 목표가를 9만 원대에 잡고 있는 증권사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앞서서 이제 상장했던 SDS의 그림자 안에서 움직인다라고 친다라면은 SDS도 지금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거든요. 다시 예, 거의 원상복구 수준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잘 판단하셔서 초반에 좀 투자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사실 과거 에버랜드 비상장 시절 때도 그랬지만 이름 듣고서는 뭐 하는 회사인지 잘 감이 안 오죠. 그래서 아까 장 팀장님께서 사업 부문 그 매출 구성을 좀 보여주셨는데 이거를 저기 영업이익 기여도랑 그 전체 자산 비중으로 다시 한번 펼쳐놓고 보면은 이 사업 부분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표를 같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아까 그 매출 비중으로는 패션이 그 제일모직이라는 이름답게 가장 큰 매출 비중을 보여줬지만 실질적인 그 요거 말고 그 매출 기여도가 기업 가치 기여도가 있습니다. 네, 요거 보시면요. 실질적인 가장 큰 기업 가치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는 여기는 그 건설이 지금 6%라고 나오는데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아직은 건설이 제일 높습니다. 그 다음이 그 웰스토리라고 하는 그 급식 사업부 그리고 레저, 패션 순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패션은 사실 아직 이익 기여도 수준으로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요. 즉 건설 부분도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조경 부분이 가장 크죠. 그리고 가장 그 영업이익률이 높았었던 건물 관리 사업부를 그렇죠. 올해 상반기에 S1에게 사업부 양도를 했기 때문에 그 이 부분도 사실은 빠져 있고 이 사업 구성만 사실 놓고 본다고 그러면 그 캐시카우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유입되는 사업들이면은 분명합니다만 그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은 이제 사업들이 대부분 다 성장성이 없는 사업들이라는 거 그리고 영업이익률이라든지 그 ROE로 봤을 때 다 4%대의 사업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지금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들의 성장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라는 거는 사실 상장 이전부터 많은 주체들이 공감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말씀 주셨던 그 건설 그 지금 그 지배구조 관련된 그 지주회사 그 재편에서 그 제일모직이 담당할 역할에 대한 그 비영업적인 가치 부분을 사실 높게 주는 거고 전체적인 자산 구성만 보더라도 지금 삼성생명 보유 지분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셨던 용인의 그 비영업 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합치면은 3조 5천억 가까이 됩니다. 거기에 이제 사업 가치 한 2조 더해가지고 적정 가치 한 6조에서 7조 정도 보는 거고요. 그 상단이 지금 저희 그 수요 예측해서 나온 공모가의 5만 3천 원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 비영업 가치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가 그리고 아직은 굉장히 미미하지만 바이오로직스 사업 부분이 앞으로 얼마나 커질 수 있는가가 그게 앞으로 주가에 좀 키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적인 키는 아마 삼성의 지배구조에 있어서 분명한 캐스팅 보드거든요. 제일모직. 그래서 이게 어떻게 움직일 거냐라는 부분인데 우리 한번 쉽게 생각해 보죠. 지금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포장은 뭐 주주환원이라고 포장을 해놨어요.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은 주주환원 성격보다는 이재용 부회장님 니즈에 의해서 매입하는 성격이 훨씬 더 크다라고 봅니다. 이번에 삼성의 3세들한테 지금 오너일가 3세들한테 시드머니로 뿌려져 있던 삼성 SDS와 제일모직이 지금 붙어서 동시에 상장을 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왜 지금 이 동시 상장이 이루어졌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건희 회장님 건강 상태 어떤지 우리 정확히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뉴스플로우도 안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후계구도가 완성돼 있는 상태에서 뭐 상속 이슈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뭐 상속세를 한두 푼 내시지 않을 거니까 상속세에 대한 재원이 필요했을 거고, SDS와 제일모직 주가가 많이 오르면 오를수록 삼성전자의 지배 구조를 확고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낼 거라는 겁니다. 시장에서 매입하는 거는 사실 불가능해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 시장에서 매입한다.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합의 형태를 띌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수합의 형태를 띠는 상태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시드머니인 제일모직과 삼성 SDS 주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많은 양의 삼성전자 주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는 투자자라면은 SDS 주식과 제일모직 주가가 낮게 형성될 거라는 기대를 하지 않거든요. SK그룹 생각해 보시면 SK하고 SKCNC가 중복지주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둘 사이의 밸류에이션을 보게 되면은 SK는 극명하게 저평가돼 있고 SKCNC는 극명하게 고평가돼 있어요. 최태원 회장님이 SK는 없어요. SKCNC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수합을 하게 되면 SKCNC는 비싸면 비쌀수록 SK 주식을 많이 끌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겠구나. 시장이 상상력을 발휘한 거고 현대차 그룹에서는 실질적인 지주사는 현대모비스입니다. 순환 출자의 최상단이 현대모비스인데 정의선 부회장은 지금 현대모비스가 없어요. 글로비스만 있죠. 현대모비스의 대주주는 기아차입니다. 기아차가 들고 있는 모비스 지분의 가치하고 지금 정의선 부회장이 들고 있는 글로비스 가치하고 시총 격차가 역전이 됐어요. 이런 현상이 왜 나오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의 니즈에 의해서 삼성 SDS와 제일모직이 높은 가격이 형성될 거고 그런 부분의 상상력이 제일모직 주가에도 상당 부분 녹아들 거다. 이렇게 보면은 적정 주가는 상당히 좀 높게 잡힐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제일모직 이야기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고요. 또 이번에 제약 바이오주가 6곳이나 상장이 되는데 왜 이번 달에 특히 이렇게 바이오주가 많이 상장되는 거고 또 주목할 만한 종목이 있다면 좀 짚어주시죠. 바이오주가 많이 상장되는 이유는 그 기술성 평가가 11월, 10월 달에 걸쳐서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특례 상장한 업체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제일모직과 SDS 상장에 후광을 좀 입으려고 했었던 그 상장 대기 물량들이 좀 일제히 쏟아져 나오는 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사실 뭐 이게 거의 16일하고 17일 양일간 대거 상장을 하기 때문에 정말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 수능 유형별 지원 그거 같은 경쟁률 차이가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시장에서 크게 관심 갖고 있는 업체 두 곳 뽑으라면 알테오젠, 그 가장 먼저 상장하는 12월 12일에 상장하는 그 바이오시밀러 업체와 하이로닉이라는 그 피부과에서 쓰는 그 레이저 기기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 두 업체가 이제 시가총액단도 거의 2천억 단 이상으로 가장 그 말씀 주신 5곳 중에서 제일 높은 수준이고요. 아무래도 그 계속해서 밸류에이션을 가장 높게 적용받고 있는 뷰티 분야라든지 바이오시밀러에 속한 업종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심이 지금 제법 많은 편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관심 갖고 있는 업체들이 시총 기준으로 보면 휴메딕스도 얘가 나오는 것 같아요. 사이즈가 꽤 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사이즈가 작게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 녹십자 MS나 랩지노믹스 쪽은 뭐 개인 투자자들한테 여기는 뭐 좀 조금 아니까 뭐 기대감들을 많이 반영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좀 역으로 생각하면은 좀 등치를 건드리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이제 얘기한 것처럼 뭐 알테오젠이나 하이로닉 쪽으로 수요가 좀 많이 몰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쳐다보는 건 다 똑같습니다. 뭐 얘는 이렇게 생각하고 쟤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케이스는 별로 없고 얘가 이게 좋아 보이면 쟤도 이게 좋아 보이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좀 상당 부분 포커스가 맞춰질 가능성은 좀 높아 보입니다. 근데 그거는 좀 짚고 가야 될 게 지금 사실 한 저번 주부터 보면은 IPO 시장의 분위기가 좀 달라지기 시작을 했던 게 그 시초가 형성하는데 시세 조종 세력이 지금 껴있다라는 부분을 자꾸 건드리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그전에 없었던 수급 주체 중에 굉장히 커진 부분이 있습니다. 분리과세 하이힐드 펀드 아마 증권에서 거래하시는 분들은 많이 제안을 받아보셨을 텐데 이 어떻게 보면 거의 공모주 펀드 성격을 띠고 있거든요. 그 기관 청약 물량을 우선 배정을 받다 보니까 이게 지금 벌써 3조 규모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매매 패턴 중에 하나가 무조건 그 청약받은 물량 첫날 상장했을 때 다 그 시장에다가 매물로 소화를 시키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2배 상장, 후 상장가 이런 패턴들이 이제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FNC 같은 경우에도 사실 상장 전에 기대감이 굉장했습니다만 그 AOA가 거래소에서 공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초가 형성은 사실 굉장히 재미없었던 그 최근 상장되는 종목들 보면 좀 그런 분위기가 강하니까 그 정도 그런 분위기 형성도 좀 염두를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SDS 시초가 보면서 다들 와 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제일모직도 좀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돈들이 많이 쏠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잠재 매물이거든요. 뭐 바로 나올 수 있는 매물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박만 노리면서 이제 무차별하게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워낙 이번 달에 상장 공모를 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지난번에 뭐 다 아시다시피 CS 윈드인가요? 네. 거기는 뭐 들어오자마자 막 처참했죠. 예, 처참하게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확실히 많으면 많을수록 더 선별에 더 투자하는 전략이 근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게 제일모직은 그렇죠. 네, 그거는 뭐 보장돼 있는 예. 거기 때문에 누가 봐도 대여급이라고. 네, 일단 하시는 게 좋은데 얼마 나올지 모르겠어요. 기관 청약에서 지금 벌써 400조 이상 몰려가지고 개인들 쪽에서도 상당 부분 몰릴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 게 기관들이 그렇게 많이 하면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걸 아, 보고서 네, 또 네. 더 막 덤비게 되는 아, 그런 게 더 근데 많은 것 같아요. 좀 전에 얘기했던 CS 윈드도 기관 청약률이 그렇긴 상당했어요. 그랬네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저거 상장 왜 시켰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부진하더라고요. 네. 사실 비상장 업체 투자하고 그 공모청약 일정 따라서 첫날 매도하는 그 어떻게 투자 패턴 자체가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많이들 늘어났어도 블루오션에 속했었거든요. 근데 네네네. 시장이 점점 네. 좀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구석들이 없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것도 좀 있고요. 맞아요. 네. 네, 지금까지 이렇게 핫 종목 꼼짝 만나보셨고요. 이어서 해외 외신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